이번 겨울이 입춘이 지나고 난 뒤부터 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요번 줄 이내로까지는 평균 기온이 아마 영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추운데요. 양파 마늘을 심어가지고 월동 후에 양파 마늘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 작년에 양파를 심을 때 한 줄, 지금 이쪽 줄은 보시다시피 부직포로 덮어 놓았고요. 이쪽 줄은 전혀 멀칭만 해두고 멀칭 위에다가 어분 대비를 살짝 덮어 놓았습니다. 덮어 놓음으로 해서 추위도 잘 견디고 뿌리가 쇠리빨 피해라 그러죠. 뿌리가 덜 떠가지고 말라집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덮어놓고 이렇게 조치해놨는데요. 이 해동을 하고 나면 이번 주까지는 아직도 그 밤으로는 뭐 이번 주까지는 5도, 6도까지도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긴 산이 가까워서 그런지 더 추워요. 그래서 이 추운 시기에 아직은 월동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없는 시기인데 곧 닫힐 것이니까 다음 주에는 온도가 거의 뭐 낮 온도는 15도에 육박하게 13도, 14도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밤 기온도 영상입니다. 그래서 빨리 월동 이후에 조치를 시작해야 될 때가 되기 때문에 아직도 추워가지고 입이 얼어서 말이 잘 안 되는 이런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찍습니다. 먼저 월동을 하고 나면요, 이렇게 덮어 놓은 것은 평균 기온이 적어도 한 7도 정도 올라갔을 때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낮 기온이 한 20도씩 그런 식으로 올라가기 이전에 그 전에 부직포를 덜쳐줘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추운데 지금은 밤 기온은 영하입니다. 그리고 낮 기온도 오늘 최고 기온이 뭐 5도인지 6도인지 이런데요. 이런 기온에서 이 부직포를 들어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요, 제가 다 그건 경험해 봤습니다. 경험해 보니까 부직포도 걷어내고 일찍 걷어내고 밑에 멀칭도 걷어내고 한꺼번에 드러내 봤더니 양파가 손톱만한 것이 나와가지고 양파 농사 그 해는 망쳤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절대로 일찍 걷으면 안 됩니다. 이걸 왜 일찍 걷으라고 자꾸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밤 기온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을 때 그때 드러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을 뭐 어떤 식으로 빨리 막 주면 빨리 자랄 것 같아서 하는데요. 추울 때는 그럼을 줘봐야 안 커요. 효과도 없고요. 추울 때 미생물이 활동하는 그런 온도가 되어야만이 미생물이 비료를 주면 그 비료를 분해를 시켜가지고 이게 빨아먹을 텐데 미생물이 추운데 활동하겠습니까? 그래서 미생물이 활동을 언제쯤 하느냐? 최소한 그래도 영상 기온은 돼야 낮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가고 밤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그래야 될 적에 그때 그런 을 줍니다. 이게 적어도 석 달, 넉 달 겨울 잠을 잤지 않습니까? 죽진 않았어요. 죽진 않았지만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자고 일어나자마자 막바로 밥을 한 그릇 들이대면 좋겠습니까? 입에 넘어가지도 않고요. 소화도 안 돼요. 얹힙니다. 맥혀요. 그러니까 바로 음식물을 들이댄 건 잘못했어요. 이 식물도 한 가지입니다. 월동이 끝나자마자 바로 먹을 걸 들이대는 거는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게 물을 먼저 한 잔 먹여가지고 입을 적셔줘야 합니다. 입을 적셔줘야지 마른 입에 막 김 먹다 죽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식물도 이제까지는 뿌리도 잠을 자고 이것도 부직포를 안 씌워놓고 노출되어 있는 양파는 올해 겨울이 따뜻했는데 입춘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
소화내항까지도 다 따뜻하고 입춘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 굉장히 추위가 닥쳤는데요. 그때에 생장 활동을 완전히 멈추고 견디기만 견디고 있었는 상태에서 바로 조금 날씨가 풀렸다고 해서 바로 먹을 걸 들이대면 안 돼요. 그럼 뭘 하느냐? 가장 먼저 할 것, 가장 처음으로 뿌리를 알맞게 적셔줘 가지고 활동을 재개하는 그런 기초 신진대사를 다시 부활시켜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발근제를 약간 섞어요. 물에 희석하는 용량은 거기 준해서 약간 약하게, 처음부터 너무 진하게 들이대면 안 돼요. 이제 깨어났잖아요. 일어나자마자 막바로 들이대는 거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이대지 말고요, 연하게, 더 연하게 하고요. 그거하고 함께 이런 걸 혹시 있으면 들이대요. 이제 이런 생리활성제, 아미노산 종류지요. 또 풀빅산 같은 거, 이런 종류, 생리활성제 종류 아닙니까? 이런 종류. 아니면 해조 추출 물 같은 거, 이런 거 여기서 멀어서 안 보이겠지만 해조 추출 물입니다. 이런 거를 정상적인 그런 희석 농도 이하로 좀 연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먹여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먼저 입맛을 다지게 해줍니다. 입맛을 다지게 해놓고 그 뒤에 비료를 줘야 하거든요. 냉해에서부터 빨리 다시 회복, 빨리 왕성하게 자랄 수 있는 기초를 다져줘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줄 것은 이런 종류입니다. 발근제라든지 아미노산 종류, 이런 거를 가지고 한번 살짝 연하게 한번 먹이고 이 상태를 잘 체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양파, 마늘이 상태가 어떤지, 지금 상태는 조금 이따 상세히 볼 거지만은 내 밭의 상태, 물은 원활하게 잘 배수가 되는지, 그리고 이 상태대로 말라 죽은 건 없는지, 또 병증은 없는지, 파리가 노래댕댕한데 겉잎이 노르댕댕한지, 썩잎이 노르댕댕한지, 원인이 뭔지, 그 상태들을, 내 밭의 상태를 한번 유심히 체크하고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거름을 공급한대요. 처음에는 300평에 2포 이하, 요소비료 기준해서 2포 이하를 주라고 권장들을 하는데요. 텃밭에서는 무조건 비료는 물에 녹여서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크지도 않은 밭에 뭐하러 막 뿌리는 거나 물에 타서 뿌리는 거 별로 노동력이라든지 힘도 별로 안 들어요. 그리고 이 작물들이 양파, 마늘이 흡수하는 데는 물로 타가지고 주는 게 가장 효과도 빠르고 그리고 비료 효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는 거는 칼슘을 줘야 하니까요, 요소 비료하고 같이 되어 있는 이런 질산칼슘 이런 거를 물에 녹여서 줍니다. 물에 녹여서 주는데 물조리에 해가지고 뿌려주거나 아니면 관수 시설을 해놓은 곳에는 관수로 주거나 그렇게 해서 비료를 주고요. 비료를 주고 나면 그렇게 되면 이게 왕성히 잘 자랄 거 아닙니까? 그 옆에 있는 풀도 같이 자랄 거니까 그 풀 뽑아주고요. 풀이 먼저 자라요. 그러면 풀하고 양파하고 마늘이 같이 양분 경쟁하도록 그런 환경 만들어 놓으면 안 되고요. 그건 뽑아내고요. 제초를 온전히 하고 나다면은 바로 병증이 어떤지 살펴봐야 합니다. 주로 고자리 파리, 뿌리 파리 없는지, 그리고 아직은 그게 활동할 때가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조금 더 따뜻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병증을 체크하고요. 그리고
썩은 병이라든지 물원병이라든지 그런 병해에 관련된 그런 병증은 없는지 열심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방제를 해줘야 합니다. 거기 맞춰서 잎제로 뿌리든지 뿌려줘야 하고요. 마늘, 양파에는 꼭 비료를 주면서 황이 필요합니다. 황산가리나 이런 걸 가지고 질산칼슘하고 황산가리하고는 같이 투여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 테러블이 일어나서 작물이 난리 납니다. 그렇게 되니까 날짜를 적어도 한 네댓새 4일, 5일 뭐 띄워가지고 그리고 황산가리 같은 거를 주게 됩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농약이나 비료 이런 거 같이 막 섞었다가는 안 돼요. 같이 줘서는 안 되고요. 날짜를 최소한 며칠씩 띄워가지고 차례차례 계획적으로 들이대면 그러면 이 마늘이 훌륭한 그런 구가 크고 싱싱한 그런 상태로 멋진 양파를 수확하게 되고요. 마늘도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약속해드린 대로 이 부직포 덮은 곳, 덮지 않은 곳을 비교해서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골은 두 골 심었는데 한 골은 부직포를 이렇게 덮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저기 양파하고 부직포를 덮어 놓은 곳의 양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시면 부직포를 덮어 놓은 곳의 양파는 아직도 잎끝이 다 마르지 않고요. 약간 노릇장하긴 해도 잎끝이 마른 것이 거의 없이 새파랗게 양파의 크기도 더 큽니다. 이런 식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올해는 양파를 부직포로 이렇게 덮는 것이 얼마나 양파한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골은 부직포를 덮고 한 골은 비교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덮고 농사를 지었는데요. 멀칭 위에 다시 부직포를 덮는 것이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에 대해서 마늘도 오늘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마늘이 이렇게 얇은 부직포를 가지고 이중으로 덮어 놨습니다. 이중으로 덮어 놓았더니 여기는 상당히 경상북도의 서북부 지역에 속하는 데라서 굉장히 상당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 얇은 부직포를 이중으로 덮어 놓았더니 마늘의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으니까 이것도 양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덮어 놓은 상태에서 이 부직포를 빨리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기온이 올라가고 기온이 올라가야만은 지온이 올라갑니다. 지온이 영하일 때는 뿌리가 생장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온이 5도 이상 올라갔을 그때에 물부터 주기 시작해가지고 각종 방제 작업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추워서 무슨 작업을 해도 소용이 없는데 자꾸 마음이 급해가지고 너무 빨리 뭔가 막 자꾸 들이대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양파나 마늘이나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에 맞춰서 그리고 온도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